혹시 모르니까 일단 찍어놓을게요. 네. 활성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표값인데 오늘 3포도까지 다 할 거거든요. 그리고 산정도는 나중에 원 할 때 같이 해도 뭐 근데 사실 산정도는 다들 조금 이해가 잘 된 것 같아서 걱정이 없는데 문제 3포도가 조금 계산이 복잡하다 보니까 많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대표값이랑 3포도를 한 번 더 할 거예요. 자, 일단 대표값에서는 그냥 무엇인가는 사실 몰라도 돼요. 대표값에 뭐가 있냐가 중요해. 그래서 대표값은 이제 어떤, 근데 이건 기억해야 돼. 뭐냐면, 얘가 그 특징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거지, 이게 그 분포를 나타내는 게 아니야. 그래서 얘가 대표값에서, 대표값이랑 산포도하고 이거 두 개의 차이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어차피 우리 둘 다 할 거니까 오늘. 대표값은 이제 어떠한 자료들을, 얘가 항상 숫자가 아닐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단위 여기에 12명이 꽉 차 있는 상태에서 내가 각자 좋아하는 과일을 한번 말해볼까? 라고 해서 얘기를 했어. 그러면 이제 뭐 포도, 사과, 포도, 아니 배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그거를 포도, 사과, 포도 이렇게 해서 과일 이름이 대표값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대표값은 그 자료에 대해서 내가 조사한 자료를 특징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걸 대표값이라고 하는 거고 3포도는 말 그대로 이 포가 분포에 들어가는 포자예요. 그래서 얘가 어느 쪽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게 3포도예요. 그래서 이걸 기억해야 되는 게 대표적인 얘는 특징을 나타내는 거고 얘는 분포를 나타내는 거고 이거 두 개 차이는 기억을 하고 있으면 돼요. 그 특징을 나타내는지 분포를 나타내는지. 그래서 만약에 대표값은 그 우리 유형체크 엔지에 있던 건데 대표값은 뭐 어떠한 자료들의 분포 상태를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거다 라고 하면 그건 틀린 말이 되겠지. 왜냐면 분포를 나타내는 건 3포도니까. 이해되시죠?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다음 종류는 평균, 중앙값, 최민값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근데 아마 대표값은 잘 기억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평균은 우리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배우기도 하고 사실은 그 전부터 이제 솔직히 만약에 성적을 조금 많이 보는 집이라면 나 어릴 때처럼 성적을 많이 보는 집이면 이제 엄마들이 점수를 이제 계산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도 중학교 1학년도 그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없지만 약간 뭐라 하지? 진단평가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 해서 이제 진단평가를 봐서 뭔가 성적이 잘 안 나오고 이러면 약간 보충 수업하고 약간 이런 게 있대. 몰랐어. 초등학교는 약간 그런 거 있다고 하더라고요. 학교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거 있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거 갖다가 평균을 엄마들이 조금 매기시니까 이제 많이 익숙한 수치죠. 그래서 평균은 이제 어떠한 얘는 대신에 숫자여야 돼. 약간 점수라거나 아니면 기록, 횟수 이런 거는 가능한데 만약에 아까 전에 내가 얘기한 것처럼 과일이라거나 옷 사이즈라거나 그런 거에서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평균은 별량들을 전부 더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50을 넣어놨고 대표적인 게 성적이죠. 그 성적 중에서 성적을 기반으로 60 영어는 끝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사회가 거의 한 50 나왔나? 사회는 되게 못했는데 그리고 과학이 한 70?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왔거든요. 그럼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했을 때 평균을 구한다고 하면 내가 지금 5과목의 점수를 평균을 낼 거야. 그러면은 얘네를 전부 더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별량 하나하나를 전부 다 우선 더한 다음에 내가 지금 5과목이니까 나누기 5를 해주면 돼요. 나누기 5 나누기 5를 할 거니까 계산을 해보면 60, 160, 250, 300, 370 370을 5로 나눈다. 5, 7에 35에 5, 4, 20이니까 나의 학생 때 평균 점수는 74점이었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균 구하는 건 여러분이 익숙한데 근데 문제가 어렵게 나면 어떻게 나온다냐면 미지수 x 또는 a를 섞어서 내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중앙값은 말 그대로 정말 가운데에 있는 건데 이걸로 하자. 내 점수를 했을 때 근데 가운데에 있는 거라고 해서 그냥 보자마자 90 이러면 되는 게 아니라 작은 것부터 나열을 했을 때 가운데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가장 작은 점수인 나의 사이 점수부터 나열을 다시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때 얘가 지금 자료의 가운데는 양쪽 끝에서부터 이렇게 왔을 때 가운데 있는 거 70.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저의 점수의 중앙값은 70점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중앙값
내가 6과목의 시험을 봤어. 그럼 여기에 70점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시험을 봤는데 정말 너무 못해가지고 40점이 나왔어요. 무슨 과목을 하지? 네, 역사라고 하자. 역사라고 만들었어요. 이 상태에서 짝수기면은 중앙값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해보면 가운데에 숫자가 없어. 가 아니라 가운데에 없는 게 아니라 이 두 개가 같이 가운데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태에서는 중앙값을 구할 때 중앙값이 두 개일 순 없으니 이 두 점수의 평균을 내자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60과 70을 더한 후에 2로 나눈 값을 중앙값으로 매기게 되죠. 그래서 얘가 130을 2로 나누니까 65. 그래서 저의 중앙값은 65점이었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중앙값이 항상 이 별량 중에 있지 않을 수 있어. 난 지금 65점이 없지만 중앙값은 65점이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항상 별량의 중앙값이 존재할 수는 없어요. 짝수기일 때에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거를 강조하는 건데 n이 뭐냐면 그 자료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료의 개수가 홀수라면 이렇게 있으면 그냥 가운데 있는 거 띡 쓰면 되는데 짝수기일 때는 가운데 거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눠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빈값은 이게 적어요. 숫자가 아닐 수도 있는 게 바로 최빈값이죠. 최빈값은 말 그대로 이제 가장 많은 거를 써주면 돼요. 이게 지우개가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좀 안 좋은 거 같거든요. 색깔이 좀 별로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제일 많이 나타내는 거를 골라주면 되는데 이게 그 빈도, 최고할 때 빈도 할 때 그러니까 최고로 많이 차지하고 있는 값이라고 해서 최빈값이라고 해서 지은 거예요. 그럼 최빈값은 이제 여기 가장 많은 걸 해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얘처럼 2, 3, 4, 5 이렇게 있으면 2가 3개, 3이 하나, 4가 하나, 5가 2개니까 제일 많은 2가 최빈값이 되겠지? 그래서 얘는 최빈값이 2 이렇게 돼요. 근데 그 밑에 있는 걸 보면 2, 3, 3, 4, 5, 5, 6 해서 3도 제일 많고 5도 제일 많아. 그럼 이런 경우에는 최빈값이 없다가 아니라 최빈값이 2개다. 즉 3도 2개, 5도 2개로 제일 많으니까 최빈값은 3이랑 5 2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1번부터 2번, 3번 요거 3개를 다음 장 넘기셔서 요거 3개를 지금 푸시면 됩니다. 다시 닦아놔야겠다. 공부할 때 한번 닦고 다시 하면 되니까. 그 오른쪽 줄에는 빈칸 안 쳐도 돼요. 그냥 그 문제만 풀면 돼요. 큰 거 1번, 2번, 3번.
패드니 시험 했던 거였죠? 그거 중3 시험 기간이 조금 이르긴 한데 근데 아마 다른 학교들은 강남중 2학년도 그렇고 고등부도 그렇고 12월에 시험이 있어서 아마 그 12월에 시험이 있는 거에 맞춰서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시험 기간이지만 그러니까 내신 대비하고 있지만 지금 밴드비전 안 하고 있잖아. 원래 내신 대비 때 하는데 그래도 그냥 중3은 시험이 가내신 채점 때문에 시험이 일찍 하니까 어쩔 수 없고 이제 그 고등부 시험 기간에 맞춰서 또 진행될 거예요. 그게 아마 11월 이번 주부터인지 다음 주부터인지 모르겠네. 아마 다음 주부터일까? 여기부터였던 것 같아요. 다음 주인가 다음 어쨌든 아무리 저 다다음 주부터는 하거든요. 근데 제 기억엔 다음 주부터예요. 이번 주는 다음 주인데 이번 주는 연락받은 게 없으니까 다음 주겠지. 다음 주부터 아마 그거 다시 할 거예요. 알고 있으시면 돼요. 불러드릴까요? 아직 하는 중? 사실 뒤에 하고 있어서? 답을 불러드릴게요. 1번의 평균을 구하시오 해서 1번은 15가 나와야 하고 2번 같은 경우는 분수도 되고 소수도 되는데 그 강남중 선택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소수는 6.2가 나오고 분수로 하면 5분의 31 이렇게 나와요. 약분을 안 한 상태는 아닙니다. 근데 아마 선택지 없겠지. 약분된 것만 선택지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중앙값을 구하는 과정 쭉 읽을게요. 작은 값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하면 3, 5, 5, 6, 8, 9, 10. 그럼 별량의 개수가 7개이므로 중앙값은 네 번째 별량이다. 그래서 중앙값은 3, 5, 5, 6. 6이다, 6. 중앙값은 6. 2번. 작은 값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하면 2, 5, 7, 7, 8, 9, 10, 13. 따라서 별량의 개수가 8개이므로 중앙값은 네 번째와 다섯 번째의 평균이다. 돼서 중앙값은 2분의 7 더하기 8. 이어서 계산하면 7.5가 돼요. 근데 분수를 냅둬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소수가 좀 깔끔하긴 하지. 수치라는 거. 그 다음에 3번의 최빈값을 구하시오. 1번의 최빈값은 18. 18이 3개가 있어서 2번은 9하고 12. 둘 다 3개 있어서 이렇게 돼요. 이제 본격적으로 유형을 한번 풀어봅시다. 사실 이거는 개념원리에서 뽑은 건데 개념원리에 있는 필수 예제들은 웬만하면 풀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흔한 유형이어서 그렇습니다. 배점이 높은 문제를 풀 때에는 사실상 엄청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어. 하지만 기본적인 문제를 맞출 때에는 꼭 할 줄 알아야 되는 그런 유형들을 다뤄봅니다. 개념반에서는. 자, 평균 중앙값 최빈값 구하기. 매우 귀찮은 문제기는 해. 근데 이건 그냥 기본을 잘 알고 있는가 하는 문제겠죠. 제가 이거 대표용 쭉 다 설명하고서 풀 시간 드릴게요. 그럼 이거 평균 구하려면 그냥 다 더하면 되겠지? 이렇게 더하면 되는데 더할 때 이거 두 개씩 더하면 조금 더 빨라요. 이렇게. 두 개 씌울게요. 이거 두 개 더하면 60. 얘네 두 개 더하면 99. 얘네 두 개 더하면 46. 두 개 더하면 85. 이렇게 더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 더할게요. 이렇게 더하면 159. 여기는 131. 이거 두 개 더하면 290. 이렇게 계산하는 게 좀 더 빠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저 별량 8개를 모두 더하면 290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료의 개수가 8개이므로 얘를 8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평균은 290을 8로 나눠야 되니까 8, 3, 24, 8, 6에 48, 8, 26, 8, 5, 40. 이거 분수랑 상관없어요. 분수랑 상관없는데 근데 통계 부분은 선택지의 소수일 가능성이 좀 있어요. 36.25 그리고 평균이니까 단위 점을 붙이겠습니다. 얘가 평균. 그 다음에 중앙값은 가장 작은 것부터 나열해야 되는데 얘가 두 자릿수라서 찾기가 좀 쉽지 않을 수 있겠네요. 가장 작은 거는 10의 자리가 1인 18. 그 다음에 10의 자리가 2인 거 한번 써볼게요. 10의 자리가 2인 거를 쓰면 28이 두 개 있는 거지. 28이 두 개 있네요. 28이 두 개. 그
그 다음에 10의 자리가 3인 게 32가 있어요. 32. 그 다음에 10의 자리가 4인 게 49하고 40, 45 이렇게 3개가 있으니까 40, 45, 49 이렇게 쓰고 10의 자리가 5인 게 50 있으니까 여기에 50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럼 얘가 총 8개니까 이렇게 오다 보면 중앙값은 얘는 2개 되겠죠. 얘네 둘의 평균을 구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하게 되면 72가 나오는데 그걸 2번 나눠야 하므로 얘는 36이 되겠죠. 그래서 중앙값은 36점. 점 맞지? 점. 얘가 중앙값. 최빈값은 그냥 바로 풀 수 있겠죠? 아까 전에 내가 이거 모아놨잖아. 모아놔서 구할 수 있는 게 28이 2개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최빈값은 여기다가 이미 써놓은 대로 28이 최빈값이 되겠죠. 왜냐면 나머지는 다 하나인데 얘는 2개가 있으니까. 평균은 36.25점, 중앙값은 36점, 최빈값은 28점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이따가 한번 해보시고 저는 다음 외워보러 갈게요. 여기가 X가 있는 거를 할 겁니다. 자, 이것도 진짜 많이 봤잖아. 얘가 자료가 있는데 분명 자료에서 모르는 게 있어. 모르는 게 있는데 갑자기 뜬금 중앙값을 알려줍니다. 평균을 알려주면 차라리 더 낫겠는데 중앙값 문제가 더 어렵거든요. 왜냐면 얘가 짝수비여서 그래. 짝수비 뭐지? 자, 이런 문제 풀 때 첫 번째로 해야 하는 건 x가 뭔지 모르니까 x를 빼버리는 거예요. x를 빼고 나머지를 작은 것부터 나열을 이미 되어 있네? 얘는 되어 있으니까 상관없겠다. 근데 만약에 안 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상태에서 얘는 지금 나열을 해놓은 거니까 얘는 좀 더 풀이가 쉬운데 중앙값이 223이에요. 그럼 이렇게 오다 보면 얘네 둘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결국 얘가 원하는 건 뭐냐면 중앙값이 223이라는 건 이 가운데에 있는 이 두 i를 더해서 나누기 2를 했더니 그게 223이었다 라고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제 양변에 2를 곱합니다. 양변에 2를 곱하게 되면 221 더하기 x가 446이 되므로 x는 446에서 221을 뺀 225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225가 원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x는 225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하긴 3번은 지금 작은 것부터 있지가 않잖아요. x가 어떨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x가 어디에 있을지를 여러분이 추리를 하셔야 돼요. 그 말은 즉슨 x가 없다고 생각하고 배치를 한 다음에 x가 어디에 들어가야 중앙값이 63이 나올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일단 요거 3번까지 설명할게요. 그 밑에 것까지 설명하고 요거 풀 시간 드릴게요. 자, 이번엔 평균과 최빈값이 같다 그랬어요. 이것도 우리 이미 했던 유형이에요. 수업 시간에. 자, 이번에는 학생 7명의 평균 수면 시간을 조사한 건데 9시간? 평균 9시간? 많이 자네요. 요즘 우리나라 중학생이 9시간 자기 쉽지 않은데. 한 12시에서도 그래도 많이 쌓여 8시간 아닌가? 모르겠네. 그래서 얘가 7명의 평균 수면 시간을 조사한 건데 주말에 많이 잘 수 있어. 휴일이네. 주말에 많이 자는 거구나. 나 또 학교 가야 되는데 9시간 잔다는 줄 알고. 이 친구 게임 진짜 많이 하나 보다. 주말인데 5시간이라네. 그래서 최빈값을 갖다 그랬는데 지금 개수를 세보니까 7이 3개, 5 하나, 9 하나, 8 하나. 그럼 x가 만약에 5, 9, 8 이런 애였으면 이런 애더라도 최빈값은 7이지. 그렇죠? 최빈값이 7이기 때문에 이거 보자마자 알 수 있는 거 최빈값은 7. 근데 문제에서 최빈값이 뭐랑 똑같다 그랬냐면 얘가 평균이랑 똑같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평균이 7이 나와야 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 말은 즉슨 저 아이들을 모두 더한 다음에 나누었더니 평균 7이 나왔다 라고 식을 세워줘야 되겠죠. 그럼 요거 두 개 더 들어가자. 이렇게 7 더하기 8은 15, 7 더하기 9는 16, 12, 28, 43 이렇게 돼요. 그래서 x를 제외한 나머지
가지를 더한 게 43이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x와 43을 더했어. 이걸 전부 더한 거죠. 근데 지금 자료가 7명이기 때문에 얘를 7로 나누었더니 평균 7이 나왔다. 라고 방정식을 세워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양변에다가 이제 7을 곱해야 되겠죠. 곱하기 7, 곱하기 7. 그럼 이거 약분이 되면서 x 플러스 43은 49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럼 x는 6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x는 6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 확인 1, 확인 2, 그리고 확인 3, 4 이렇게 4개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만 천천히 풀어도 괜찮아요. 지금은 틀리잖아요. 이게 중요한 단계니까.
이상하다 말이야. 그래서 이거 확인 1번이랑 2번은 그냥 부를게요. 설명 없이 그냥 답을 불러드릴게요. 확인 1번에 평균부터 확인 1번 평균은 17.4회 그리고 중앙값은 16.5 최빈값은 15 이렇게 나와요. 얼마나 소수가 나타내기 좋습니다. 그리고 2번에 평균은 245 중앙값은 242.5 최빈값은 240이에요. 근데 이게 별량을 보면 어느 구두 가게에서 하루 동안 판매된 구두의 크기가 나와 있는 거잖아. 그럼 이 가게에서 가장 많이 준비해야 할 구두는 가장 많이 팔리는 사이즈를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적절한 건 최빈값이에요. 왜냐하면 얘가 지금 극단적인 값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앙값은 적절하지 않죠. 그 다음에 평균을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신발 사이즈는 235, 240, 245, 250 이렇게 정해져 있어. 근데 지금 물론 평균이 245지만 제일 많이 팔린 것은 240mm가 제일 많이 팔렸죠. 근데 우리가 가게 입장에서는 가장 많이 팔리는 걸 많이 준비해야 하니까 이건 최빈값이 가장 많이 필요하다. 그 최빈값을 대표값으로 사용을 해야 되겠죠. 이해되셨을까요? 얘는 지금 구두에서 팔아야 되니까 가장 많이 준비해야 하는 건 당연히 가장 많이 팔리는 걸 가장 많이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최빈값이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장으로 넘겨서 3번 들어오시면 되고 3번은 풀면서 답을 도출해볼게요. 자, 이거는 중앙값이 63점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제가 말한 대로 x를 제외한 나머지를 작은 거부터 나열하면 46, 52, 59, 71, 78 이렇게 돼요. 근데 x의 위치를 찾아야 되는데 만약에 x가 여기라면 중앙값은 이 둘의 평균이 돼요. 근데 63이 안 나오지. 그럼 x가 여기 있어도 얘네 둘이거든요. 그럼 x가 만약에 여기 있어. x가 여기 제일 끝에 있으면 얘네 둘이 중앙값이 돼요. 근데 얘네 둘의 평균은 65예요. 63이 안 나와. 그 말은 x가 여기 어딘가 사이에 끼어 있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x가 여기에 만약에 끼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렇게 돼도 어쨌든 x가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중앙값이 얘네 둘인 건 변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x가 여기 사이에 끼어 있겠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x는 46, 52 뭐 x가 여기일지 여기일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x 그리고 59, 71, 78 이거나 아니면 46, 52, 59, x 71, 78 이거나 둘 중에 하나의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둘 중에 뭐든 간에 어쨌든 중앙값은 x와 59의 평균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x와 59의 평균이 63이다 라고 문제를 풀어줄 겁니다. 그래서 x와 59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었더니 그게 중앙값인 63이었다 라고 문제를 풀어주게 되면서 x 플러스 59는 양변에 2를 곱해서 126이 되고 그럼 x는 126에서 59를 빼야 하기 때문에 67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는 67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고 다음 확인 4번에 평균과 최빈값이 같대요. 얘도 그때 x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얘는 최빈값이 보니까 딱 13이네 13이 3개가 있네요. 그럼 평균이 13이다 라는 뜻이니까 전부 더해봅시다. 이렇게 더하면 21 이렇게 더하면 27 이렇게 더하면 23 이렇게 더하면 48 이렇게 더하면 42 아니고 36 이렇게 더하면 70, 84네요. 그럼 결국은 모두 더하게 되면 x 플러스 84가 되고 하나 둘 셋 넷 다 8개 니까 얘를 나누기 8을 했더니 최빈값
값인 13과 똑같았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양변에 8을 곱하면 되겠지? 곱하면 x 플러스 84는 83, 24의 9,000가 되네요. 따라서 x는 20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x의 값은 20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 동안 이 다음 페이지에 있는 1번부터 5번까지 있죠? 요거 풀고 질문을 받을게요. 얘를 지금 풀어보시면 됩니다. 한 문제당 3분 잡고 딱 15분 드릴게요. 왜냐면 이거 계산이 조금 길 수 있으니까. 왜냐면 평균 중앙과 최대값을 다 구해야 되거든요. 평균 3분 잡고 15분 드릴게요. 근데 15분 되기 전에 여러분이 두 분 다 하신 것 같으면 바로 하겠습니다.
이번 때만 이렇게 왜 자꾸 헤드 뜨지? 안 배웠는데. 불러줄게. 1번에 작은 거부터 볼게. 작은 거. 제일 작은 게 중앙값. 여기 말이잖아. 제일 작은 게 중앙값. 그 다음이 평균. 그 다음이 최빈값. 최빈값이 제일 커요. 근데 2번은 최빈값은 쓴 음악 감상. 그지? 음악 감상이 제일 많으니까 이거 그냥 숫자가 아니라 음악 감상 이런 거 써주면 돼요. 최빈값이. 그 다음에 3번에 그 평균과 중앙값 중에서 적절한 건 중앙값인데 그 평균은 196이고 중앙값은 162예요. 근데 적절한 건 중앙값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극단적인 421. 그래서 이게 가구의 평균을 구하면 얘네가 억울하잖아. 아니 우리는 100 몇을 썼는데 거의 135 쓴 사람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평균적으로 196을 썼다고 이렇게 해버리면 난 이만큼 안 썼는데 괜히 억울할 수 있겠죠? 그치? 그래서 얘는 이 421만큼 쓰신 분 때문에 나머지가 괜히 억울할 수 있잖아.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일 때 극단적인 값이 있어서 중앙값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1번. A 값에 쓰는 것은 1번이고 그 다음에 5번은 8이에요. 근데 이거는 한번 풀게요. 4번, 5번은 풀 건데 얘가 지금 아래 자료에 중앙값이 5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쟤가 7개거든요, 개수가. 그치? 개수가 딱 7개야. 7개면은 중앙값이 5가 나오려면 가운데가 5여야 돼. 지금 얘네를 A를 빼고 작은 것부터 써볼게요. 1, 3, 3, 5, 5 이렇게 돼. 근데 여기는 중앙값이 5가 나오려면 5가 네 번째에 있어야 돼. 총 7개니까. 그치? 그럼 그 말은 A가 여기서 오른쪽에 있어야 가운데가 5가 될 수 있어요. 자, A가 여기 있으면 중앙값 5. 그치? 근데 A가 여기 있어도 5. 여기 있어도 5. 근데 A가 만약에 3과 5 사이에 이렇게 끼어들어 버리면 중앙값이 A가 되어버려요.
그치? 근데 A가 되더라도 얘가 5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얘가 3과 5 사이의 값이 돼서 쟤처럼 4가 되어버리면 중앙값이 4로 바뀌게 되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A가 될 수 없는 값은 4입니다. 즉 5보다 작은 값이 될 수 없어요. 5까지 되는데 5보다 작은 게 될 수 없어서 답이 1번입니다. A가 이게 작은 것부터 나열을 하니까 A가 5보다 클 때는 괜찮다가 5보다 작아지면은 가운데로 가버리면서 안 되겠죠. 그래서 답은 4. 5번에 평균이 7이고 최빈값이 10이어서 일단은 얘는 최빈값이 10이라고 했는데 A, B를 제외하고 보면 10이 없어요. 그럼 A랑 B 둘 중에 하나가 10일 거다라고 그냥 예상을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근데 10이 있긴 있을 텐데 A랑 B 중에 누가 10이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둘 중에 하나가 그냥 10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풀면 돼요. 어차피 만약에 다르면은 바꾸면 되니까. 그래서 얘가 10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문제를 쭉 풀어볼게요. 이렇게 두 개 더하면 9, 21, 30, 48 이렇게 돼요. 그 단어가 48이니까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A 더하기 48 이렇게 돼요. 다 더한 게. 왜냐면 최빈값이 10이니까 둘 중에 하나는 10이 있어서 이렇게 놓고 푼 거지. 근데 얘가 평균에 7이 나오려면 얘를 1, 2, 3, 4, 5, 6, 7, 7개로 나누었을 때 평균 7이 나와야 돼요. A가 1인데 A 플러스 48이 49가 나와야 하니까 A는 1이겠죠. 1. 근데 마침 딱 됐어. A가 B보다 작다 그랬거든요. 근데 어쨌든 얘가 둘 중에 하나는 1, 하나는 10이어야 되는데 얘가 작으니까 A가 1, 얘가 10이겠다 라고 놓을 수가 있겠죠. 중앙값을 구하기 위해 작은 것부터 나열하면 1, 2, 7, 8, 10, 10, 11 해서 중앙값은 8이 됩니다. 중앙값은 8. 이제 3포도를 해봅시다. 본격적으로 3포도와 표준편차. 일단 3포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별량들이 이제 대표값을 중심으로 흩어져 있는 정도, 그 분포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3포도라고 합니다. 흩어질 산에 포는 뭐지? 분포할 때 들어가는 포자인 건 알겠는데 무슨 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 3포도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게 근데 개념이 완전 처음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색할 수 있어요. 특히 분산. 편차 제곱을 왜 하는데?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별량들이 대표값으로부터, 즉 뭐 대표적인 게 평균이겠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흩어져 있는가?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평균이 여기 이거랑 하자. 자, 이 구역이 평균이에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이만큼인데 만약에 얘보다 약간 좀 멀리 떨어졌어요. 약간 우리 산점도를 배웠으니까 이런 느낌으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있다고 하면 돼요. 평균이 여기 안에 들어있으면 되게 평균적으로 가깝다고 할 수가 있는데, 얘가 만약에 어떠한 수치가 대표값에서 엄청 멀리 떨어져 있어. 엄청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거는 3포도가 제일 큰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그래서 얘가 3포도가 제일 큰 거고,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들어가 있을수록 3포도가 작은 아이가 됩니다. 약간 산점도로 보면 이런 느낌인데 이따가 다 자세하게 보는 걸로 하고. 그래서 지금 얘가 여기서 이 동현이랑 진웅이의 수학 점수를 이렇게 한 거야. 1회, 2회, 3회, 4회, 5회의 시험을 봤는데 점수를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동현이 거랑 진웅이 거랑 그래프고요. 동현이는 약간 70, 70, 70, 60, 80 이렇게 나왔는데 진웅이는 약간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떨어져 있거든요. 그치? 분포 상태가 이렇게 좀 달라. 근데 얘네 두 사람의 평균을 구하게 되면 얘도 평균이 70이고 얘도 평균이 70이에요. 분명히 평균은 똑같단 말이야. 하지만 나온 점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모양의 그래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러면 3포도가 누가 더 커? 라고 만약에 물어보게 되면 3포도가 더 큰 사람은 진웅이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 두 사람의 평균은 과정을 생략하고 둘 다 70이 나와요. 근데 지금 여기가 70은 가운데 여기잖아. 그치? 근데
근데 동현이는 점수가 이 70에 약간 이렇게 같이 붙어있는 그런 느낌이지만 동현이는 평균으로부터 흩어져 있는 느낌이지. 그렇기 때문에 삼포도는 얘가 더 커요. 왜냐면 평균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얘가 더 삼포도가 크고 얘가 작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 보고 구분하는 것도 잘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제 편차라는 아이를 배우게 되는데 편차는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평균에서 별량을 빼는 게 아니라 별량에서 평균을 빼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아까처럼 평균이 분명 70점이야. 이게 평균이에요. 근데 아까 뭐 50, 뭐였지? 80, 90이었잖아요? 뭐야, 점수 진짜 많이 올렸네, 그러면. 점수를 많이 올렸네요. 근데 평균이 70이면 그때 편차는 별량에서 평균을 빼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의 편차가 50 빼기 70이니까 마이너스 20. 얘는 마이너스 20, 10, 얘가 20.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때 배웠던 것 중에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다. 근데 실제로 이거 다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40 더하면 0이 되겠죠. 그래서 편차는 무조건 더해서 0이어야 돼.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 좀 몰라. 얘를 몰라. 여기를 구해달래. 그러면 편차가 전부 더해서 0이어야 하니까 여기 편차는 10이겠다. 그럼 내가 여기에 있는 별량을 x라고 했을 때 별량에서 평균을 뺀 게 편차이므로 x는 80이겠다. 즉 얘는 80점이었다.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편차의 합은 항상 0이다. 를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0. 그것만 알면 되고, 그리고 요거는 일단 패스. 구하는 거 먼저. 그 다음에 분산과 표준 편차입니다. 분산은 왜 줬지? 잘 쓸게요. 얘가 아까 80이었고 이거 90이었어. 그럼 편차가 지금 얘는 10, 20인 상태에서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얘가 그냥 다 쓰는 게 좋아. 자, 여기 밑에다가 편차를 쓰고 얘를 제곱할게요. 좀 크긴 한데 그 편차를 제곱을 다 해줍니다. 다 제곱하면 얘는 400, 400, 100, 100, 400 이렇게 돼요. 제곱을 하면. 그 다음에 이것들의 평균을 구해주시면 돼요. 자, 원래 별량의 평균은 이거는 평균을 구했을 때 그냥 평균이죠. 근데 편차를 구해서 편차를 제곱한 아이들의 평균을 구하면 그것은 분산이 됩니다. 그래서 편차를 제곱한 아이들의 평균이구나 라고 기억해주시면 되고 이걸 더해볼게요. 그래서 얘는 지금 자료가 5개니까 5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얘는 800, 900, 1000, 1400. 그러면 5, 20, 5판에 40. 그래서 이 친구가 분산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분산은 280, 단위는 붙이지 않아요. 분산은 단위 안 붙입니다. 분산이 280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때 표준 편차는 뭐냐면 이 분산의 루트를 씌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원래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 편차가 평균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을 때 삼포도가 크다 그랬잖아. 삼포도는 표준 편차로 우리가 구분을 많이 할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편차들이 그러면 크면 클수록 얘가 좀 많이 떨어진 거야. 이렇게 좀 평균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거니까 편차가 크면 클수록 이제 삼포도가 큰 거예요. 근데 지금 제곱으로 분산을 구했으니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루트를 씌우는 겁니다. 그럼 표준 편차는 280의 루트를 씌우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4, 7에 28. 안 꺼내지네. 그래서 2루트 70. 이게 표준 편차. 이렇게 돼. 표준 편차. 이렇게 구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번만 더 연습해보면 돼요. 작은 숫자로. 자, 여기서 이게 자료 5개를 줬어. 이거 숫자 작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근데 아무래도 이거는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냐이기 때문에 평균도 그냥 같이 구해버릴게요. 자, 이걸로 구할 수 있는 걸 다 구해보자. 일단 첫 번째, 지금까지 배운 거 다 구할게요. 평균. 평균은 모두 더해서 나누기 5 해주면 되죠. 그래서 만약에 평균을 구해라 라고 하면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5를 하면 되겠다. 그러면은 8, 18,
가운데는 11. 그 다음에 우리 중앙값도 구할 수 있어요. 중앙값은 작은 것부터 나열했을 때 가운데니까 중앙값은 11임을 구할 수 있고, 7인값은 생략할게요. 다 똑같은데 7인값 문제 별로 안 줘요. 생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산을 구해볼 겁니다. 자, 분산을 구하려면 뭐부터 하라고 했냐면 지금 주어진 이 별량들에서 별량들의 편차를 먼저 구해야 돼요. 편차는 별량 빼기 평균이었지. 그럼 여기는 8에서 11을 빼니까 얘는 마이너스 3, 얘는 마이너스 1, 0, 1, 3의 편차를 가진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편차를 제곱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편차를 제곱을 해보면 9, 1, 0, 1, 9가 되죠. 그래서 편차를 제곱한 아이들을 더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9, 1, 0, 1, 9를 더해줘야 돼요. 이걸 더한 다음에 5개니까 나누기고, 그럼 얘는 5분의 20이므로 분산이 4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마지막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이기 때문에 이 친구한테 루트를 씌워서 루트 4인데 얘는 2랑 똑같죠. 그래서 표준 편차는 2가 나온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료를 보고 4가지를 구할 수 있으면 5가지를 구할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이거 최빈값은 굳이 안 따지니까 최빈값 빼고 최빈값을 빼버리고 이 4가지를 구할 수 있으면 돼요. 평균, 중앙값, 분산, 표준 편차 이 4가지는 무조건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섞어서 낼 거예요. 예를 들어 뭐 x를 넣은 다음에 다음 평균이 뭐 11일 때 뭐 분산은 얼마인가? 아니면 뭐 중앙값이 12일 때 표준 편차가 얼마인가? 약간 이런 식으로 섞어서 낼 거예요. 이제 이 4개를 왔다 갔다 해주면 됩니다. 요거 좀 이따가 필수 예제에서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를 한 페이지를 쭉 풀어볼게요. 1, 2, 3, 4 이거 단계에 맞춰서 다 해주셔야 되고 1, 2, 3, 4를 푸는데 10분 드릴게요. 계산이 조금 걸리려나? 일단 10분 드릴게요. 아까 5문제도 10분 정도 걸렸거든요. 12분 정도. 얘는 여기다가 그냥 띄워놓을게요. 혹시 얘가 될 수 있어요.
혹시 이은지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왜 그래?
그 다음에 각 별량의 편차는 0,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1, 1 이렇게 돼요. 각각의 편차를 구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2번에 x는 마이너스 2. 3번 쭉 읽을게요. 3번에 평균을 구하면 70점이 나오고 각 별량의 편차를 구하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 0, 5, 10. 따라서 편차의 제곱의 총합을 구하면 100 더하기 25 더하기 0 더하기 25 더하기 100은 250이 나와요. 그래서 분산을 구하면 5분의 250은 50. 그래서 표준 편차는 루트 50이므로 5루트 2라고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표준 편차는 5루트 2가 나옵니다. 다음 4번. 이거는 표준 편차 구하면 루트 9.2가 나와요. 근데 혹시 분수로 했다면 루트 5분의 46인데 유리화 해주셔야 돼서 번거로워요. 그래서 5분의 루트 5분의 루트 230? 이게 맞겠다. 5분의 루트 230. 그럼 너무 어려우니까 웬만하면은 통계 쪽은 소수를 활용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구하는 거라서 여기는 설명 없이 그냥 필수하고 저는 여기 대표 1번부터 설명할게요. 여기까지 6까지 있네요. 쭉 설명할게요. 하나가 어려운 유형이나 좀 더 필수적으로 해봐야겠다 싶은 거 있으면 잠깐 멈췄다고 하고. 자, 5명의 수학 성공의 편차가 나와 있어. 근데 일단 이거 아까 제가 했던 거죠. 여기서 우리가 여기까지만 딱 봤을 때, 아, 편차. 그럼 편차의 합은 0이잖아. 이걸 먼저 써줘야 돼요. 그럼 편차의 합이 0이라는 것은 이 5개를 모두 더한 게 0이다. 라는 거. 그러면은 마 1 더하기 x 더하기 3 마이너스 2 더하기 5는 0이 되고 x 플러스 5는 0. 따라서 x는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그래서 x가 마이너스 5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얘를 원하는 게 아니라 b의 편차는 마이너스 5지 점수가 마이너스 5점인 게 아니잖아. 그럼 점수를 원하는데 평균이 75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문자 a를 놓고 얘가 y로 할까? y를 놓고 이 b의 점수를 y라고 놓을게요. 그렇다면 우리는 편차를 구할 때 b의 점수 별량에서 평균이 75를 뺐더니 그게 편차인 마이너스 5가 나왔다 라고 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러면 y는 이거 이항시키면 70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b의 수학 성적은 70점이었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편차 먼저 구하고 별량 빼기 평균을 했더니 얘가 나온 거구나. 그럼 별량은 이렇게 했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다음 분산과 표준 편차 구하기. 이거는 단순한 거긴 한데 x가 섞여 있어서 제가 한번 할 겁니다. 자, 편차의 총합이 0이기 때문에 x를 바로 구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5, 3, 4, 2. 이거 얘 빼고 다 더하면 2니까 얘는 마이너스 2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그 상태에서 얘가 원래 거는 구할 필요가 없어. 구하지도 못해. 사실 평균을 몰라서 구할 수가 없고. 이 상태에서 이제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 제가 뭘 하라고 했냐면 여기에 편차의 제곱을 또 쓰라고 그랬어요. 편차의 제곱. 을 각각 써볼게요. 4제곱, 16, 1, 2, 2, 4, 2, 2, 4, 1, 2, 2, 4 이렇게 편차의 제곱을 모두 써줍니다. 이러면 조금 보기 편해요. 그럼 이제 분산을 구하려면 전부 더해줘야 되겠죠?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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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기 1, 2, 3, 4, 5, 6, 6명이니까 나누기 6 길기도 하다. 너무 긴데. 그래서 6하고 17 21, 25, 26, 30 그래서 분산이 5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얘가 분산. 그럼 표준 편차는 얘한테 루트 씌운 거니까 루트 5가 표준 편차.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루트 씌울 때 선생님 저 윤리화 진짜 못하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소수로 나타낸 다음에 이 루트만 씌우셔도 돼요. 다음 장 넘어가시면 돼요. 얘가 본격적이잖아요. 여기 와버렸어. 여러분이 많이 어려워하시는 유형 곱셈 공식의 변형 이용하기. 변형도 아니고 그냥 완전 제곱식 이용해주는 건데요. 이용해야 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얘는 할 필요가 없어요. 얘는 해야 되거든요. 이따 써드릴게요. 자, 그럼 저기서 평균이 9이고 분산이 5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처음에 써야 하는 것은 평균이 9이고에서 끊어서 평균을 먼저 사용을 해줄 거예요. 그럼 평균을 써야 되니까 다 더해야 되겠지? 더하게 되면 x 더하기 y 더하기 27이네요. 27 모두 더한 다음에 5개니까 5로 나누었더니 그게 평균 9가 나왔다 라고 식을 세우고 양변에 5를 곱하면 x 플러스 y 플러스 27이 45. 따라서 우리가 처음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거 색깔 가려서 놓을게요. 이따 좀 구분하기 편하려고 x 플러스 y가 18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먼저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럼 일단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 평균이 9이라는 사실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 썼어요. 이제 우리가 쓸 건 분산이죠. 미안하지 않았구나. 쏘리. 하나 더 쓸게요. 그래서 분산을 구하려면 편차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저거 별량이니까 편차를 모두 표현을 해볼게요. 7 x 9 y 10. 자, 여기서 우리가 편차를 구할 건데 편차는 별량 빼기 평균, 즉 이 별량에서 평균인 9를 빼줘야 돼요. 얘는 9를 빼면 마이너스 2, 얘는 x 마이너스 9, 얘는 0, 얘는 y 마이너스 9, 얘는 2가 되죠. 이 다도에서 0이다를 쓸 건 아니고요. 우리가 해야 하는 건 이제 편차를 제곱을 합니다. 제곱을 한번 해볼게요. 같은 색깔, 다른 색깔로 하는 게 좀 불편하겠죠? 그래서 얘를 제곱하면 4. 얘는 아직 전개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표현하고요. 얘는 0. 그래서 y-9의 제곱, 얘는 4. 이렇게 표현해볼게요. 보라색이랑 주황색 만나요. 뭔가 할로윈 느낌이 나네. 호박이랑 밤 느낌이라. 그래서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분산을 구해줄게요. 분산이 5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분산을 구한다면 이걸 전부 더한 다음에 5로 나누겠죠. 그렇게 하면 분산이 5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x-9의 제곱 더하기 y-9의 제곱 더하기 8을 한 것이 양변에 5를 곱해서 없애주면 얘가 25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8을 이항시켜 볼게요. 8을 이항시키면 x-9의 제곱 더하기 y-9의 제곱은 17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근데 저희는 y랑 x를 모르는데요. 맞아, 몰라. 이렇게 잡아주세요. 선생님 설마 이걸 대입해서 연립 방정식 하듯이 대입법을 써야 되나요?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우리는 얘를 전개를 할 겁니다. 자, 전개를 하게 되면 이 친구를 먼저 전개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81. 이 친구를 전개하면 y제곱 마이너스 18y 플러스 81은 17. 이렇게 돼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거를 똑같은 애들끼리 공통점 있는 애들끼리 묶어줄 건데요. 제곱끼리 묶어주세요. 그 다음에 묶을 친구들은 x랑 y를 묶어주세요. 마이너스 18이 공통으로 들어있으니까 마이너스 18을 묶어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숫자끼리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계산하면 162인데 넘어가야 되겠죠? 넘어가게 되면 150, 140, 마이너스 140 이렇게 풀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얘는 모르지만 얘는 구해야 되는 애예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구하라고 그랬잖아. 근데 x 플러스 y가 18이죠. 그럼 18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짜잔. 그럼 이 식을 정리하면 밑에 써면 되지? 여기다 쓸게 그냥. 이 식을 정리하면 324거든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얘가 넘어가면 플러스 324가 돼서 뭐야 빼면 얼마예요? 179? 그러네요. 179. 320 빼기 140 해서. 그래서 얘는 지금 과정이 좀 생략이 되어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 표 만드는 게 없어가지고 조금 짧아 보이는데 얘가 좀 과정이 길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거 풀 때는 아마 XY를 구해야 되거든요. 이거 좀 이따가 풀 때 써드릴게요. 공식이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 근데 공식 이거 다 외우고 있으셔야 돼요. 슬슬. 슬슬 외워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한 다음에 잠깐 문제 풀 시간 조금 드릴게요. 여기도 해야 되는데 이거 2개 넘게 했거든요. 근데 일단 여기부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풀 시간 잠깐 드릴게요. 이거 끝나요. 근데 이거 자료를 보고서 이거 기억, 니은, 디귿 중에 옳은 건 모두 고르기. 우리 사인 코사인 때 기억나시죠? 6번 문제. 많이 틀렸어요. 탄젠트 그립도가 존재한다고 해버리는 바람에. 다 틀렸던 문제 있죠? 그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자, 옳은 것을 우리는 직접 골라야 되는데 기억. 분산은 A반이 B반보다 더 크다. 근데 분산이 뭐야? 표준편차 제곱한 거 아니야? 그치? 그럼 표준편차를 제곱하면 여기에 분산을 하나 만들어줄 수 있겠죠? 선생으로 쓸게요. 그럼 분산은 표준편차 제곱한 거니까 얘는 80에 얘는 49예요. 그럼 분산은 A반이 B반보다 더 크다는 맞는 말이지. 얘가 더 크잖아. 그래서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니은 B반의 성적이 A반의 성적보다 우수하다. 그쵸? 그걸 알 수 있는 건 평균이에요. B반의 평균이 A반보다 평균이 높다면 물론 모든 학생이 다 잘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 반이 더 잘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평균이 B반이 더 크니까. 그래서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이거 편차가 아니라 평균으로 보시는 겁니다. 다음에 디귿 A반의 성적이 B반의 성적보다 더 고르다. 고르다는 내가 말한 적이 있는데 약간 이런 거야. 이렇게 다 좀 비슷한 느낌? 해봤자 뭐 70분. 이러면 약간 평균에 조금 더 가깝겠죠? 평균이 80 원절이 있을 테니까. 그런데 왜 약간 똑같이 평균이 80이어도 약간 이런 애들이 있어. 이렇게 좀 들쭉날쭉한 느낌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평균에 가까운 숫자가 많아야 많을수록 고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이제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거야. 얘는 차이가 10씩 차이가 나지. 이건 좀 고르다라고 하는 게 좋고 좀 고르지 못하다. 약간 이렇게 표현하겠다. 이상하잖아 아니니까. 좀 고르지 않은 편이다. 얘보다는. 얘가 좀 더 이게 평균에 가까운 숫자들로 모여있기 때문에 얘가 더 고르는 게 돼요. 근데 우리가 고르다의 느낌은 뭐냐면 산포도가 작은 겁니다. 근데 산포도는 뭐였어? 얘네였죠. 그럼 산포도가 작을수록 더 고른 거니까 B반이 더 고르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돼요. 근데 쟤는 A가 더 고르다고 했으니까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산포도가 작다를 의미합니다. 얘는. 산포도는 분산이랑 표준편차죠. 산포도가 작다를 다른 말로 고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리을, B반의 성적이 A반보다 가까이 모여있다가 맞는 말이야. 뭐냐면 가까이에 더 모여있다도 똑같은 말이에요. 얘도 산포도가 작다예요. 산포도가 작다를 여러 가지 언어로 바꿔놓은 거예요. 근데 B반이 산포도가서 작은 건 팩트니까 이거는 맞는 말이다. 그래서 답이 기억, 니은, 리을 3개가 됩니다. 다음 거 설명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들일 수는 없지만 40분까지 이거 위에 거를 먼저 풀어보세요. 이거 여기 이 확인 3번 있죠? 얘를 먼저 풀고 남은 시간 동안 다른 것도 푸시면 돼요. 제가 한 5분, 일단 5분 드릴게요. 이거 3번을 먼저 풀어보세요. 이거 3번. 이때 필요한 곱셈 공식의 변형을 외우고 있으셔야 하는데 이거 좀 지우고 요거만 알고 있으셔도 상관없어요. 완전 제곱식이죠? 완전 제곱식을 알고 있어야 저걸 풀 수가 있어요.
그게 공간 좁아서 이면식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이건 풀이를 제가 칠판에 쓸 거거든요. 다 풀고 보시면 돼요. 좀 불안할 것 같은데. 문제에서 그게 뭐지? 맞아, 분산. 분산용으로 돼 있어.
아, 여기 마이너스가 없구나. 뭔가 이상하네. 여기가 마이너스 69. 왜 음수가 나오네? 내가 바뀌겠네. 마이너스 69. 빼면 31, 33, 63. 얘가 63을 바뀌겠다. 그러면 37, 38, 58. 얘가 58이고 XY는 29. 이런이 이 문제를 하고 나면 다음에 삼포도를 극혐하기 시작해요. 뭐래 이게? 산업을 1학기 것도 써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혹시 풀자가 어디서 바뀌셨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래서 여기까지는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아무리 못해도 지금 단계에서는 나중 가면 다 해야 되겠지. 지금 일단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는 거. 근데 저기서 또 x 마이너스 6이 나왔어요. 이거? 네. 별량에서 평균을 뺐어요. 별량 빼기 평균. 그게 편차잖아. 근데 얘는 지금 x라서 별량이 x여서 x 빼기 6 그런 거야. 그래서 아까도 여기서 어디였지? x-9가 저거예요. 별량에서 9 빼기. 이게 다가 그거 그런 거예요. 이렇게 돼요. 이거 조금 1분 있다가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문제만 내릴게. 문제 좀 보려고. 이 문제도 좀 어려운 건데. 평소가 일반적으로 계산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무조건 받으셔야 되는 거고, 이거는 앞으로 연습 많이 할 거예요. 이따 문풀만 해서 또 할 거거든요. 또 할 거예요. 이게 개념관리 책이랑 개념관리를 전부 다 풀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은 RPM을 그냥 딱딱딱딱 보고 다 풀 수 있는 정도가 되면 그래도 100점이 안 나와. 고등학교 가면. 그래도 100점이 안 나오거든요. 왜냐면은 100점이 그 정도로 나올 수 있게 되면은 이제 변별력이 없어지겠지?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이제 외부 문제를 좀 따와요. 선생님들이. 따오거나 아니면 직접 만드시거나 둘 중에 한 가지겠죠. 저기 11 제곱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지워. x 더하기 y가 11이라고 구해놓고 시작했잖아. 그래서 11 넣어. 여기다가. 지워도 되는 거지? 네. 혹시 이거 또 보고 싶으시면은 이거 이따가 영상 올릴게요. 필요하시면은 겐톡 주세요. 올려놓을 건데. 올려놓을 건데 필요하시면 겐톡 주시면 링크 보내드릴게요. 이해는 이거 똑같은 거 하나 적어주시면 안 돼요? 투프를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자, 오른쪽 표는 이것도 했던 거거든요. 유연체크 엔지에서. 근데 제가 그때 이거 무슨 문제냐면 그래서 A부터 어디까지였지? N? U까지인가? T제곱까지 해서 A제곱, B제곱, C제곱, D제곱 해가지고 이게 T제곱까지 했던 문제 있잖아요. 수업 시간에. 그 문제예요. 근데 그거 이해시키려고 그렇게 한 건지 이거 그렇게 풀 게 아닙니다. 자, 이거 평균과 분산을 나타낸 건데 경민의 반 전체 학생을 해달래. 그니까 왜 처음부터 하지? 굳이 남학생이랑 여학생을 구분해서 해놓은 거야. 남학생이랑 여학생을 구분해서 분산을 구해놓았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얘가 갑자기 따로따로 구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잠깐만 난 전체만 구분해 이렇게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체의 분산을 구해줄 겁니다. 물론 표준 편차인데 분산 구하면 루트만 씌우면 되니까 그치? 그럼 분산을 구해줄 건데 일단은 딱 생각을 했을 때 남학생만 먼저 볼게요. 얘 보지 마. 여기 말고 남학생만 딱 봤을 때 남학생은 8명이야. 분산이 6이야. 근데 평균이 85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얘가 편차가 있었을 거야. 남학생이 1번부터 8번까지 있었다고 하자.
예, 학생들이 번호가 있는데 각자의 점수가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예, 점수가 있었을 건데 그건 몰라. 우리 점수는 모르잖아. 점수는 몰라요. 근데 그 상태에서 우리가 평균을 알고 있잖아. 평균이 85잖아요. 그럼 얘가 편차를 구했겠죠.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 그치? 편차를 구했을 거야. 그럼 얘가 점수에서 뭐 80보다 빼기 85, 빼기 85, 빼기 85 해서 편차를 다 구했을 거예요. 순서상. 그치? 이게 구했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했을 건 편차의 제곱을 구했을 거예요. 만약 얘가 1이었으면 1, 뭐 2였으면 4, 0이었으면 0 이런 식으로 편차의 제곱을 싹 구했을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얘 제곱 이렇게 생겼겠죠? 생겨가지고 6번, 7번, 8번 거까지 이렇게 모두 제곱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더했겠지? 그 다음에 남학생이 8명이니까 이 8개를 8로 나눴을 거예요. 근데 편차가 뭔지 우리가 모를 뿐이지 어쨌든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총 8개를 더해서 8로 나누었더니 그게 분산이 6이 나온 겁니다. 그렇지? 그럼 얘가 6이었던 거야. 여기까지. 이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그럼 얘가 분산이 6이었고 8로 나눈 게 6이니까 그렇다면 편차를 제곱해서 더한 게 얘만 냅둘 거예요. 그럼 양변에 8을 곱해야 되겠지? 그럼 양변에 8을 곱하니까 얘가 지워지고 얘가 48이었다라는 게 나온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명 한 명의 편차가 뭔지 모르지만 제곱해서 더했더니 48이 나온 건 알 수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그게 나온 건 분산이랑 학생 곱한 거예요. 이거 한 게 다야. 그럼 마찬가지로 여학생 12명이 이렇게 있었을 거야. 여학생은 9번부터잖아. 9번부터 10번 해서 뭐 19, 20번까지 20명의 학생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점수는 몰라. 편차도 몰라. 근데 편차의 제곱이 분명 이렇게 있었을 거야. 해서 12명의 편차의 제곱을 한 다음에 얘는 12명이니까 12로 나누었더니 분산 11이 나왔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말은 즉슨 아까 얘와 같은 원리로 여학생 한 명 한 명의 편차는 알 수가 없지만 편차의 제곱의 합이 양변에 12를 곱해서 132가 나왔을 것이다 까지는 추리를 할 수가 있어요. 한 명 한 명은 당연히 구할 수가 없겠지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해야 하는 작업은 뭐냐면 이게 8명 거야. 이게 12명 거야. 이건 당연히 얘랑 계속 나온 겁니다. 12 곱하기 11. 그럼 이제 우리 뭘 하면 되겠어? 파란색이랑 연두색을 더해주면 돼. 그렇게 하면 총 20명의 편차의 제곱의 합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엄청 크게 쓸게요. 이 48과 이 132를 더한 다음에 지금 그러면 얘가 8명 거고 이게 12명 거니까 총 인원 20명으로 나누어 줄 겁니다. 그래서 얘를 20명으로 나눠주면 돼요. 이렇게.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결국은 식을 정리해서 쓰면 남학생의 편차의 제곱의 합은 6 곱하기 8이었을 것이고 여학생의 편차의 제곱의 합은 11 곱하기 12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더하게 되면 20명 거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다시 20으로 나누면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풀이법은 되게 간단해요. 그지? 이게 다요. 이렇게 답 나와요. 그래서 이거 계산을 일단 해볼게요. 48 더하기 132를 20으로 나누니까 180을 20으로 나눠서 9예요. 근데 이건 분산이지. 근데 얘가 원하는 건 표준 편차니까 루트 9 해서 답은 3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작 실제 풀이법은 이게 다거든? 근데 이게 없어. 이게 없거든요. 이게 다예요. 이게 다인데 이게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얘를 이게 왜 나오는가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 것 뿐이에요. 실제 풀이법은 간단해요. 근데 만약 이럴 수 있어. 저 사실 이거 저 이해 못하겠거든요? 이렇게 외울게요. 그래도 돼. 그래도 되는데 이해하고서 푸는 거랑 또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너무 어려우시면
이해가 잘 안 되거나, 그러니까 이해가 뭔가 됐는데 100% 되지 않았어도 풀이법이 저거인 건 변함이 없어요. 저 풀이법으로만 그냥 알고 있겠다 하시는 분들은 풀이법만 알고 있으셔도 문제 풀 때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밑에 거 설명하고 쉬는 시간 했다가 문풀만 시작해야겠다. 자, 이번 변화된 별량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기.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그 원리가 이해가 잘 안 되시면 그냥 외우셔도 돼요. 얘도 그냥 외우는 건데 그래서 5번이랑 6번을 제가 따로 한 이유는 저는 설명은 다 하지만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자, 저 별량 A 마이, B 마이, C 마이가 있어. 근데 A, B, C의 평균이 8이에요. 그러면 원래의 정석풀이법은 뭐냐면 평균이 8이라고 했기 때문에 3개의 별량 A, B, C를 정한 다음에 3으로 나누면 그게 8이다 라고 원래 식을 세우겠지. 세운 다음에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3, 8에 24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가 있겠죠? 그럼 그 상태에서 저 3개의 평균을 구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이번엔 A-2, B-2, C-2의 평균을 구해줘야 되니까 이걸 더한 다음에 나누기 3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분자를 정리하게 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마이너스 6 나누기 3이 되죠. 하지만 우리가 A, B, C가 뭔지 몰라도 얘가 24라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자리에 24를 그대로 넣어줍니다. 그렇게 되면 3분의 18이 되면서 평균이 6이 돼요. 그래서 얘가 원하는 요 평균은 6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A파이 됐지.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선생님 이거 일 잘해요. 지금은 A, B, C밖에 없는데 저희 유형책 문제 5개, 6개 막 이렇게 있던데 그거 다 해야 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여기에서 말씀드렸던 게 A, B, C 요 셋의 평균이 만약에 8이었어. 그런데 요 A, B, C라는 세 친구가 모두 빼기 2, 빼기 2를 당하게 되면 평균은 무조건 얘네가 당한 걸 똑같이 당해요. 그래서 평균이 6이 돼요. 실제로 6이 나왔죠. 그래서 이것도 원리를 이해하고 그냥 해도 되는데 얘는 사실 이걸 그냥 외우는 게 빨라요. 그래서 별량이 당한 걸 평균은 그대로 당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얘가 빼기 3이었으면 얘가 5였겠지? 얘가 4였으면 얘가 4였을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럴 수도 있어요. 2A, 2B, 2C. 그럼 얘는 전부 다 2배가 됐으니까 얘는 8이 16. 이 평균이 되고 3배가 됐으면 24. 4배가 됐으면 8, 4, 32.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평균은 무조건 별량이 당한 걸 그대로 당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분산은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써져 있는 걸로 볼 건데 그럼 분산은 얘가 편차를 먼저 구하잖아요. 그럼 편차가 지금 평균이 8이기 때문에 편차는 A 빼기 8의 제곱, B 빼기 8의 제곱, C 빼기 8의 제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편차인데 그걸 제곱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편차 제곱을 3으로 나누면 분산이 14가 나온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친구가 3 곱하기 14를 해서 42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 상태에서 얘가 이거 갖다가 다시 편차 구하는, 아니 분산 구하는 식을 쓰고 보니까 얘가 그대로 있는 거야. 근데 얘가 분산이 그대로 나오더라 라는 거죠. 왜냐면 얘가 분자가 42라고 나왔는데 분자가 그대로 나잖아. 여기에 42가 그대로 들어가게 되면서 약분하면 14가 똑같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분산은 쓰자면 너무 길고 원리를 쓰면 너무 길거든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수요일 8시 이후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제가 원리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원리를 생략하고 이것만 할게요. 자, A, B, C가 똑같이 있었어. 근데 얘네가 지금 A 빼기 2, B 빼기 2, C 빼기 2를 당했거든요. 이걸 하고 A, B, C가 2배를 당한 거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우리가 분산과 표준 편차는 편차하고 관련이 있는 거지 이 별량과는 관련이 없어요. 즉 별량이 빼기 2를 당하든 말든 분산과 표준 편차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련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분산이 14였다면 얘도 분산이 그대로 14이게 됩니다. 차이가 없어요. 더하기 빼기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하지만 A, B, C의 분산이 14일 때 모두가 2배를 당했다면 분산은 표준 편차의 제곱을 더한 것이기 때문에 얘가 이 앞에 있는 2의 제곱인 4를 얘가 전부 2배가 되죠. 근데 분산은 편차의 제곱들이 만난 것이기 때문에 얘네가 2배를 당했다면 얘는 그거의 제곱만큼 배를 당해요. 그래서 얘는 분산이 64가 될 겁니다. 이렇게. 그럼 만약에 여기가 3이었다면 얘는 곱하기 9를 했을 것이고 4였다면 곱하기 16, 5였다면 곱하기 25를 해주면 돼요. 제곱된 걸 곱해주시면 돼요. 분산은. 근데 더하기 빼기는 절대로 분산에 영향을 주지 않아서 지금 얘는 분산이 그대로 나와요. 14. 왜냐면 더하기 빼기밖에 안 했잖아. 근데 그거는 표준 편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 편차까지만 할게요. 이게 이대로 할 거예요. 그럼 표준 편차는 얘가 지금 루트 14일 건데 너무 숫자가 좀 그러니까 그냥 표준 편차가 2다라고 놓을게요. 만약에 얘가 표준 편차가 2야. 그러면 표준 편차도 마찬가지로 여기 더하기 빼기에 영향을 안 받으니까 더하기 빼기밖에 안 한 얘네들은 표준 편차에 차이가 없을 거예요. 똑같이 차이가 없어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표준 편차가 2였어. 근데 아까 분산은 얘를 제곱해서 곱했잖아요. 표준 편차는 그냥 곱하시면 돼요. 그래서 표준 편차는 그냥 2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4. 이렇게 2배가 돼요. 주의할 점. 선생님,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2배를 당하면 얘가 마이너스 2를 곱하나요? 그럼 표준 편차는 마이너스 4인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요. 여기다 더하기 2를 곱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임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2를 곱하는 이유는 마지막에 표준 편차를 구하는 과정은 루트를 씌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자연수의 루트를 씌우면 얘는 항상 양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2든 그거는 절대값인 플러스로 바꿔서 곱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플러스 4가 정상인 겁니다. 근데 이렇게 헷갈릴 수 있어. 선생님 너무 헷갈려요. 그러면 그냥 분산만 외워. 그냥 분산만 외워서 아까 했던 거 있죠? 분산이 14야. 그만까지는 어떻게 한다 했냐면 이 앞에 있는 거 제곱해서 곱한다고 했죠? 그럼 얘는 4를 곱하니까 뭐야? 아까 잘못 썼잖아. 이거 56이구나. 아, 왜 이렇게 잘못했지? 이게 56이에요. 그 다음에 루트 씌워도 돼요. 헷갈리면 분산을 외운 다음에 루트를 씌워도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개념은 여기까지. 더하기 빼기 영역받는 게 뭐야? 평균밖에 없어. 평균밖에 없어. 분산이랑 표준 편차는 더하기 빼기는 영향을 받지 않고